7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성부 AB가 있는데 문제 조건이 뭐냐면 AB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연직하중 P의 작용이치의 X를 구하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B가 수평을 유지하려면 A가 밑으로 델타만큼 내려간다면 B도 밑으로 델타만큼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A점이 델타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얘는 델타만큼 늘어나겠죠. 그리고 B 얘도 델타만큼 늘어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FA랑 FB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강성 곱하기 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부재는 충격을 받는 부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성을 L분의 2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FA는 L분의 2A를 쓸 건데, 지금 A에 있는 이 부재가 3H겠죠, 길이가. 그래서 3H분의 여기 이제 탄성계수랑 단면적을 써야 되는데, 마지막 줄을 보면 강봉의 단면적과 탄성계수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2A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2A 델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FB는 길이가 2H니까 2H, 2A 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 FA가 있을 거고, 여기에 FB가 있고, 여기에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X고 여기가 L인데 F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계산하는데 불편하겠죠. 우리는 크기의 B만 필요하게 되니까 얘를 그냥 3분의 R로 놓고 얘를 2분의 R로 나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3분의 R인 거고 얘가 2분의 R 이렇게 되는데, R을 우리가 P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Y축에 대해서 힘평의 방정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보면 우선 3분의 R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P 플러스 2분의 R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분의 5R 마이너스 P는 0이니까 R은 5분의 6P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R이니까 5분의 3P가 되겠죠. 3P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제 A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잡으면 되겠죠. A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A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우선 P 곱하기 X가 나올 거고요. 얘는 모멘트 팔이 0이니까 표현이 안 되겠죠. 기준점이 지금 빨간 점이니까 우선 PX가 나오고 마이너스 5분의 3P 곱하기 길이가 L 이렇게 되겠죠. 는 0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X는 5분의 3L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8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B, C, D에 수평하중이 각각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D점의 수평 변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D점의 수평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각 구간이 여기 각 구간이 있는데 각각 구간이 늘어난 길이를 다 더하게 되면 D점의 수평 변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재는 충격을 받는 부재이기 때문에 변형이 델타는 2A분의 PL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P를 알아야 되는데 이 P는 이제 각각 구간의 부재력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재력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재력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CD 구간의 부재력을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유물체도를 이런 식으로 끊어야 돼요. 이렇게 끊게 되면 지금 여기가 20kN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재력 NCD가 나올 텐데 NCD는 20이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들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 밑에다가 여기다가 20kN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BC 구간의 부재력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 20이 있고 여기서 C점에 15가 있고 여기가 NBC가 있겠죠. 그럼 NBC는 35구나 이렇게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35kN이 되는 거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끊어서 그리게 되면 5kN이라는 것을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D점의 변이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각 구간의 델타는 2a분의 PL로 계산이 되니까 이 값들을 다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2a는 동일하니까 밑에는 2a를 동일하게 써주고 여기서부터 표현을 하게 되면 5kN 곱하기 10cm가 나올 거고 여기는 35kN 곱하기 10cm겠죠. 여기가 10cm니까 마지막으로 20kN 곱하기 20cm를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50이고 얘가 400이고 얘가 350이니까 800이 나오겠죠. 그래서 2a분의 800kN 미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센티미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탄성 계수가 100기가파스칼이고 단면적은 1mm 제곱이고 이게 이제 800kN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8cm가 나오게 됩니다. 9번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 유형이 어떤 건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판정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동 집중 하중군이 있고 최대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점에서 최대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는지 언급을 안 해줬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이론 강의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어떤 점에서 mmax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건 영향선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점인지 안 주어졌습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mmax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절대 최대 모멘트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절대 최대 모멘트를 구하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절대라는 값이 빠지고 그냥 최대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어도 이 문제는 어떤 점인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최대 모멘트라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최대 모멘트라는 것을 절대 최대 모멘트 유형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으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등가중의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등가중이 위에서 6kN 더하기 12kN이니까 18kN이죠. 이거는 이제 크기고 첫 번째가 크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용 위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중 작용 위치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기가 6kN이고 여기가 12kN이죠. 그런데 18kN이 지금 대충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등가중의 크기가. 그래서 거리를 이쪽을 D로 잡으면 등가중이 여기가 지금 1.8m죠. 등가중은 6kN과 12kN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위치에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모멘트를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고려를 해보면 6kN 곱하기 1.8m가 있고 얘는 모멘트 팔이 0이니까 표현이 안 되겠죠. 이 값과 동일한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위치에 이 18kN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D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18kN 곱하기 D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D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D는 0.6m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0.6m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은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론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 내용은 익히고 나서 지금 시간에는 풀이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이 18kN과 더 가까운 하중을 찾아야 되죠. 여기는 0.6이고 반대쪽은 1.2일 테니까 더 가까운 하중은 12kN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동 하중이 어떻게 제하가 돼야 되냐면 여기 이제 센터 라인이 있겠죠. 여기 센터 라인이 있고 여기 이제 18kN이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18kN과 가까운 하중 12kN의 사이를 딱 2등분하는 위치에 작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12kN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0.6m였으니까 여기가 0.3, 여기가 0.3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절대 최대 모멘트는 어디서 발생한다 그랬냐면 실제로 작용하는 하중 밑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얘는 사실 없는 하중이죠. 가상의 하중을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하중은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니까 여기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모멘트가 절대 최대 모멘트가 되는 거고 여기 모멘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RB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RB를. 그래서 RB를 계산을 할 건데
여기서 모멘트 평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A점에서 A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 RB가 나올 거고 모멘트 팔은 여기가 9m죠. 그래서 9m가 나오고 마이너스 18kN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력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18kN 곱하기 이 거리는 4.5에서 절반이니까 4.5에서 0.3을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 4.2가 될 겁니다. 는 0이니까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RB는 8.4kg가 나옵니다. 8.4kN. 제가 8.4kN이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X표 처진 지점에서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8.4kN이고 여기가 지금 4.2겠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절반이니까 이쪽이 4.5고 여기서 0.3만큼 빠졌으니까 여기가 4.2m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12kN이 작용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값이죠. 모멘트. 이 모멘트가 결국에 절대 최대 모멘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우선 이 모멘트가 나오겠죠. M 더하기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빨간색 기준점에 대해서 모멘트 팔이 0이니까 표현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8.4kN 나오는데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마이너스 8.4kN 곱하기 4.2m는 0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모멘트는 35.28kNm가 나오게 됩니다. 10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변단면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탄성 변형 에너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변형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P 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외력 P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P 방향으로 발생한 변이만 구할 수 있다면 이 변이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 변형 에너지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 작용 방향으로 변이를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변단면에 대해서는 카스틸라노 제2정리를 적용을 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스틸라노 제2정리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모멘트를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반력을 얘가 2분의 P고 얘가 2분의 P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성은 반력 계산할 때 전혀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EI가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가 대칭 구조로 판단을 해서 2분의 P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모멘트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A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X를 잡고 모멘트를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를 M1이라고 할까요? X1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쪽을 X2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끊게 되면 얘가 2분의 P가 있고 여기 A점이죠. 여기 X1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은 M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M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PX1은 0 이렇게 되니까 M1은 2분의 1 PX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표현을 하게 되면 똑같이 생겼어요.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M2는 2분의 1 PX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카스틸라노 제2정리는 어떻게 쓰냐면 델타는 에너지를 P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지 못해도 되고 바로 이것만 표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0부터 2분의 L까지 가죠. 그리고 휨 강성은 EEI라고 주어졌으니까 EEI를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첫 번째 구역이니까 M1을 갖다가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2분의 PX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X dx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오른쪽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0부터 2분의 L까지 가는데 여기는 휨 강성이 EI죠. 그래서
이 i를 쓰고 여기다가 m2를 씁니다. 위에다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px가 될 거고요.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2분의 x d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조금 이제 적분에 약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적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냐면 뭐 이 i나 이런 이 i나 p는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부터 뽑으면 여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우선 8분의 1이 나올 거고요. 8분의 1이 나오고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x제곱이죠.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0부터 2분의 l인데 문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뽑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x제곱이죠. x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이니까 0부터 2분의 1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거는 8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 되고 뒤에 거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6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2분의 p델타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128분의 1 있고 뒤에 문자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숫자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128분의 1을 고르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점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지점 반력들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조를 왼쪽부터 해석을 하느냐 오른쪽부터 해석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오른쪽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문제를 여러 개를 풀다 보면은 그런 감이 좀 사니까 지금은 이 구조는 오른쪽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따라오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석을 할 거고 여기가 4N이고 여기가 2m, 2m인데 여기 지금 내부 인지가 있으니까 여기 수직 반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 롤러 지점에서 롤러 지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 R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잡게 되겠죠. 그러면은 R 곱하기 4m가 될 거고요. 여기가 지금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N 곱하기 2m는 0에서 R은 2kN이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4N이 이쪽에 R과 이쪽에 롤러 반력의 절반씩 들어간다 해서 2N이라는 것을 여기가 2kN이 아니고 2N이네요. 2N이라는 것을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R이라는 것은 이 왼쪽 구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왼쪽 구조를 그리면 여기가 지금 롤러죠. 그리고 3등분 된 지점에 힌지가 있고 이 R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쪽에 오른쪽 구조에서는 위로 2N이지만 여기는 아래로 2N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얘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등분포 하중이 있고 여기가 3m, 3m, 3m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이 일단 이게 필요하겠죠. 이 롤러 반력이 필요하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R이라고 놓겠습니다. 미지수를. 그래서 이 형광펜으로 칠한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R 곱하기 6m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등분포 하중이 2N/m가 있고 여기다가 6m를 곱해야 집중하중으로 변환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집중하중은 사각형의 가운데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 점으로부터 이 모멘트 파의 거리는 3m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m를 곱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N 곱하기 3m만큼의 모멘트가 발생을 해서 는 0이다 계산을 하게 되면 R은 5N이 나오겠네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5N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점의 전단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평형 방정식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m 지점에서 잘라서 여기가 5m가 되고 여기 등분파 하중이 2N per m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전단력의 방향이 부호가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졌지만 실전에서 다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단력의 플러스 방향이 왼쪽은 위로 가고 아래쪽은 플러스로 간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다음에 안 주어지더라도 당연히 V 방향은 이쪽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물체도에 대해서 Y축 인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 5N이 5m라고 썼는데 5N이 위로 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2N per m 곱하기 3m가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V는 0이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5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N이 되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가정했던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쪽으로 1N이 작용을 하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호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부호를 표현을 해서 방향보다는 부호로 마이너스 1N이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